20대 취업준비생 A씨는 지난해 말 서울 한강 주변에 20억 원대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소득이 전혀 없었는데 조사 결과 아파트 구입 직전 A씨의 아버지가 보유주택과 해외 주식을 처분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수십억 원대 자산가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의심되지만 증여세 신고는 없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 5천여 건의 아파트 거래를 조사해 A씨 같은 탈세 혐의자 104명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신고가를 연이어 경신하고 있는 강남 4구, 마용성 등 시장 과열 지역의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를 전수 검증하여 외국인 B씨는 90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토지 등을 사들이면서 40억 원 이상을 부모에게 증여받거나 부모 소유 법인의 자금을 사용했지만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은 은행이 완전히 막혔기 때문에 현금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 쓸 수 있는 준비 해놓고 계시고 그냥 저희는 그렇게 얘기하죠. 부모님 찬스. 매월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고액 전세금을 편법으로 증여받거나 2주택자이면서 친척이나 지인에게 서류상으로만 한 채를 허위로 넘기고 양도 차익이 큰 다른 한 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한 경우도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탈세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박탈감을 키워왔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불법과 탈세를 반드시 뿌리 뽑아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와 업무 협약을 맺고 부동산 거래 동향과 이상 징후 등의 정보 공유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SBS 엄민재입니다.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아 고가 아파트를 사는 등 부동산 거래 세금을 빼돌린 사람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오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변칙적, 지능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 15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편법 증여나 신고 누락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35명이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본인 소득으로 도저히 사기 어려운 서울의 수십억 원짜리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경우 등인데 국세청은 증여세 납부 없이 부모의 지원을 받은 걸로 보인다며 취득 자금 출처를 정밀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주택자가 친척 등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허위 이전하고 가격이 급등한 다른 한 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하는 방식 등으로 가장 매매를 이용한 이들도 37명이나 됐습니다. 이들은 폐업 상태인 부실법인에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제 양수자에게 고가로 재양도하는 수법으로 세금 부담을 법인에 떠넘기고 양도세 납부를 회피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다운 계약 거래로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한 37명도 적발됐습니다. 부모, 자녀와 같은 특수관계인끼리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29명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입니다.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예상되는 지역의 도로 등을 사들인 후 지분으로 쪼개 비싸게 파는 방식으로 탈세한 18명도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개발 호재 등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정보를 수집하고 다양한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하정현입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6년간 미성년자가 사들인 주택이 3,000채가 넘는 걸로 조사됐는데요. 10살도 안 된 아이가 집이 15채인 경우도 있었다고요. 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성년자가 매수한 주택은 3,243채로 집계가 됐고요. 총 금액은 5,844억 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최다 매수자는 10살도 되지 않은 어린이였는데요. 이 어린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포함해 15채의 집을 샀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매매 건수는 경기도가 96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서울과 인천 순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부모 찬스를 이용해 자산을 대물림하거나 다주택자들이 미성년 자녀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것은 아닌지, 또 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불법 거래나 편법 증여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